서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4만 3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하루 양천과 은평에서는 17명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됐습니다. 양천 디지털 상상 캠퍼스가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디지털 상상 캠퍼스는 창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일주일간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우리 지역의 소식, 한 주간 주요 뉴스에서 다시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8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4명인데요. 주요 집단 감염은 구로구에 있는 직장 관련 14명, 송파구 시장 관련 4명 등입니다. 구로구의 직장 관련 집단 감염의 경우 지난 25일 직장인의 가족 1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2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27일 하루 13만 5천여 명이 백신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한 공간에서 지원하는 양천구 디지털 상상 캠퍼스가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양천구는 28일 신정동에서 양천 디지털 상상 캠퍼스 현판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디지털 상상 캠퍼스는 청년들의 일자리 정보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 거점 인프라 공간인데요. 창업 사무실과 일자리 카페, 영상 촬영 스튜디오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신 분도 있어서 새롭게 또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디지털 뉴딜의 메카로서 우리 양천구가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4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4조 2,370억 원 규모로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 3천억 원, 돌봄, 복지 분야에 5천억 원, 도시 경쟁력 분야에 4천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에 800억 원을, 청년 월세 지원 등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위한 경제 지원에 4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200억 원, 지하철 등 대중교통 방역에 120억 원, 마을버스 손실보전 150억 원 등이 이번 추경에 포함됐습니다. 또 민간 투자 확대에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죠.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과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0개사에 55억 원을 투입합니다. 진접선 GTX-A 적기 개통을 위한 공사비 305억 원 추가 투입으로 광역철도 조기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교통 소외 지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은평구 서울은공원 캠핑장 조성 사업에 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안은 민생 회복, 안심, 안정 등 3대 분야에 집중하면서 도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평균을 내보니 535만 8천 원이었습니다. 증상에 따라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 정도인데 사실 수천만 원이 나와도 걱정할 게 없죠. 우리나라는 전액 국가가 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지난해 5월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유흥업소에 방문해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세금이 아니라 자비로 치료를 하게 해달라. 직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4명으로 떨어졌던 확진자가 이태원의 한 클럽을 시작으로 다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산 겁니다. 비슷한 내용의 청원글에 약 10,000명가량이 동의를 했습니다.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런 청원까지 올라왔을까요? 최근에 가장 상황이 심각한 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일에 유흥업소 종사자 6명을 시작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확진자는 일주일 사이에 200여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남 순천과 여수의 상황도 살펴보죠. 이달에만 나이트클럽과 주점 등을 고리로 100명이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 사천에서도 4월 말부터 5월 사이에 62명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보다 앞서 부산은 무려 503명이 유흥업소발 확진자입니다. 치료 비용을 따져보면 지금 거론한 이 사례들만 해도 최소 40억 원이 넘게 쓰인 셈입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정말로 창피하고 생각만 해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어떤 사고가 나면은 자기 돈으로 그거는 물론이고 자기가 모든 거 보상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그 이상도 벌을 주고 싶습니다. 자기가 후주의를 해가지고 걸렸으면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비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달 광주에서는 국회의원의 수행 비서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유흥업소에서 모임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는데요. 이 모임에서 나온 확진자 때문에 인근의 초등학교는 등교가 중단되고 학생 등 약 80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이뿐일까요? 경찰이 지난달 5일부터 7주 동안 유흥시설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나 단속을 해봤는데 전국적으로 834건, 4,7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이쯤 되면 유흥업소 확진자는 세금도 아깝다는 말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내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방역 수칙까지 어겨가면서 술을 마시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한 주간 우리 지역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다시 보는 한 주간 주요 뉴스 시간입니다. 먼저 1960년대 문을 연 이래 한자리에서 줄곧 전통을 지키고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불광 대장간입니다. 네, 이곳 대장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힘들어도 전통 방식 그대로 낫과 호미, 칼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불광 대장간의 두 대장장이 만나보시죠. 불광대장간 할아버지 박경원입니다. 물론 기계를 찍어도 잘하는 사람은 잘하겠지만 이 모든 게 손으로 해야 정밀도가 있어. 때릴 때 제대로 때리고 기계는 그냥 되는 대로 막 때리니까 회전이 빠르니까 그거 제대로 못하고 기계를 맞는 것보다 몇 배 낫지. 우리 집 오는 손님은 우리 집만 꼭 와요. 아버님이랑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일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랑 시간을 많이 못 갖는데 저는 거의 아버님이랑 계속 시간을 가지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대장간이라는 게 마음이 맞아야 이 일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간이니까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일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열심히 여태까지 해오셔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아버님 그늘 밑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제가 건강에 좀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아버지 건강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아셨죠? 90까지는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 지역사회가 교통 인프라 확충 소식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은평 노선 3개가 반영된 데 이어 10년 이상 지지부진했던 은평 세길 사업도 재추진 시동에 걸렸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인 통일로. 하루 교통량만 6만 대.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20km에 불과한 일명 거북이 도로입니다. 제2통일로 은평세길은 통일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은평구 불광동과 종로구 부암동을 연결해 통일로를 거치지 않아도 서울 도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된 지 10년도 넘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 종로 주민 반대 민원에 가로막혔기 때문인데 최근 사업 재추진 시동이 걸렸습니다. 현 시장님은 검토를 다시 해봐라 해서 아마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는 10년 전과 비교해 주변 환경이 바뀌었고 주민 민원 역시 변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좀 많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너무 교통이 몰리지 않으면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뀐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서울시는 이번 달 우선 협상 대상 건설사에 은평세길 계획을 다시 수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멈춰 있었다 보니까 다시 이제 새로 시작을 하자는 취지에서 서로 이제 공감대는 있었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 형식의 공문을 보낸 거죠. 어쨌든 다시 할 거다 하는 거를 약간 공식화한 거로 보시면 되고요. 서울시는 늦어도 올해 안으로 새로운 은평세길 노선 계획에 대한 투자 적격성 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14년째 멈춰 있는 사업이 실제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에는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 재개발 해제 지역 중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재개발 구역 지정 장벽으로 지목됐던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로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맞으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주민 동의율 등 민주적 절차는 강화되는 반면 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간소화됩니다. 서울시는 또 공공기획을 도입해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 안으로 줄이고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화가 심각하고 슬럼화된 지역은 주민 합의를 거쳐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은 규제를 완화해서 사업성을 개선하고 공모제를 도입해 매년 재개발 구역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13만 호, 추후 발표 예정인 재건축 정상화 방안으로 11만 호를 공급해 오는 2025년까지 주택 25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은평구청과 시설관리공단 직권남용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가 불발됐습니다. 은평구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제출한 구청과 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한 직권남용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김진애 의원 등 총 8명이 공동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행정권의 사적 이용 실태, 감사권 등을 이용한 직권 남용 실태 등을 파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회 활동의 비협조적인 상황을 개선하고 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자 직권 남용 실태 파악 행정사무조사의 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요. 구의회는 해당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했으며 투표 결과 출석 의원 18명 중 찬성 8명, 반대 10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은평 뉴타운의 재개발 과정을 볼 수 있는 사진 기획전이 열립니다. 은평구는 오는 9월까지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에서 강홍구 작가의 사진 기획전 집, 꽃, 마을을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진 기획전에서는 진관동의 옛 모습과 재개발 과정 등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이 담긴 사진 1,300여 장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사진전 관람 후 색지 등을 활용해 살고 싶은 집을 짓는 체험도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